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광복절로 휴장을 하였지만 해외 시장은 유럽도 아랫꼬리를 달고 변동성 매도로 지수가 상승해서 끝났고, 또 미국은 나스닥이 장중한 때 1%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등 숏 커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로가 제법 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숏을 잡아야 할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일봉상 작은 음봉이라도 나온 다음에 숏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지표 나온 것들은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한국 시장은 광복절로 휴장을 하였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챙겨볼 것은 일단 니케이가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강한 상승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장중에 거의 조정 없이 당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산업 생산이 3.8%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대비 폭망하고 전월 대비로도 감소한 것,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또한 2.7%로 컨센서스보다 크게 줄어든 것 등이 악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약을 처방했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 시장이 열렸다면 또 변동성 매도를 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후반부에 총평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중국이 지표가 폭망으로 나왔지만 중국은 금리 인하로 대응하면서 상품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산업금속인 구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이란 핵 합의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언론을 장식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더해서 구리는 미국 개장 전에 3%대 하락을, 기름은 더 심하게 스트레이트 하락을 해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 마이너스 5%대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재료는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또 상품 가격도 떨어지는데 미국이야 그렇다 치지만 ECB도 정책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재고하거나 템포를 늦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유로화가 급락하고 유로존 채권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통화인 오지 달러가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4% 하락을 하는 등 급락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체 흐름에서 보면 오지 달러도 골드도 구리도 최근에 스트레이트 상승을 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미국 본장 개장 전까지는 점진적인 눌림이 나왔지만 지난주 금요일 유럽 세션 마감 후에 미국 증시의 숏 커버가 나오면서 유럽 지수 선물이 추가 상승한 부분에 더해 일부만 토해내면서 여전히 시장은 아직 하락할 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미국 개장 후에 나스닥 중심으로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자 유럽 증시는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면서 변동성을 신저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이 변동성이 계속 죽으면서 증시가 꾸역꾸역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숏 대응을 하는 것이 위험한데요. 각자가 매매하는 타임프레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른바 추세적 하락을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를 한 투자자라면 최소한 종가상으로 일봉상 작은 음봉이라도 한 개가 나와준 다음에 숏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치는 상황에서는 숏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장 흐름은 아무리 봐도 불편한 구석이 많은데요. 우선 리스크의 온-오프 흐름이 명백하게 갈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령 골드의 하락과 장기채권의 상승은 함께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로 골드가 강하게 눌리는 것은 수급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또한 구리와 기름이 강하게 하락하였다면 증시도 일단은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만 증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달러가 무려 0.83%나 상승을 했는데 엔화가 밀린다 이러면 그나마 나은데 유로화 위주로 그리고 상품 통화 위주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로엔도 크게 밀렸죠. 이 또한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흐름이거든요. 그런데도 증시는 강했습니다. 즉 시장은 이 포모랠리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멈추기 전에 미리 주가 지수 선물의 매도 포지션 잡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니케이 지수가 추세적 급등을 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세션에서는 계속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유럽 세션 개장 후에 유럽 증시가 눌리기 시작하면서 다우 지수 선물 위주로 조금씩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름이 미국 세션 개장 직전에 이미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면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것들이 크게 빠져서인데요.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후 나스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장을 당긴 종목은 테슬라예요. 뭐 나머지는 사실 별다른 인덱스 수준으로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 전체 시장에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죠.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새벽 2시 10분까지 시장은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벽 2시 10분 이후의 흐름은 그냥 숏커버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특히 나스닥은 초반에 전일이 숏커버가 마무리된 자리를 강하게 수차례 돌파했었죠. 오전장에. 그러면서 밀렸어요. 이렇게 삼봉천정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고점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유럽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유럽 마감 30분 전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때 유럽도 또 변동성 매도가 재개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때 이제 13,620선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 뒤로는 또 지루한 변동성 매도에 숏커버 섞이면서 13,706선까지 간 동안 이건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숏치기에도 되게 애매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이나 장 전에든 또는 장중에든 이 5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이어가는 아주 지루한 변동성 하락 구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아시아 세션에서 발표된 중국이 산업 생산이 폭망한 것에 더해 미국이 뉴욕 제조업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1.30포인트가 나왔어요. 이게 0 이하로 가면 침체인 것이죠. 컨센서스가 5.5포인트였는데 투자 심리를 완전히 꺾을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 선물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에너지주가 포함되어 있는 다우지수 선물이 5일선까지 눌리는 등 이격 조정을 위한 눌림 정도만 있었을 뿐 강세를 유지했죠. 그리고 이후 본장 개장 후에 발표된 그 NAHB 그 전미 하우스빌더 이 건축자들 건설업자들 거기에 주택 시장 지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컨센서스 55포인트에서 49포인트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8월 초에 있었던 그 비농업 고용자 수 아주 잘 나왔었죠. 근데 그 전후로 매주마다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수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제조업 지수도 망가지고 있고 주택 지표도 망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당긴 건 뭐냐? 변동성 매도랑 숏커버 이 두 개거든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이 장기 단기 금리가 모두 밀린 것. 그러니까 미국도 인플레 꺾이고 경제 지표 나쁘게 나오면 긴축 기조를 좀 바꾸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로 증시가 올랐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금리는 지난주에 계속 단기물 기준으로 3.1% 내외에서 껌딱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부터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유럽 국채가 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도 따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지표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그 뉴욕 제조업지수 발표 전에 이미 국채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충격은, 채권 시장에도 충격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주가 강세는 채권 시장이 설명해 주지 못해요. 또 매크로 지표들 또한 설명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향방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야간 선물이 1.6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틀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의외로 한국밀 ETF는 이 고가권에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두 가지 이유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이 산업 생산이 꺾인 것은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눌림이 압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콜옵션 330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콜옵션 외가격이 평균 발행 단가를 넘겨서 출발할 수 있는 이른바 롤링업이 집중되어 옵션 배가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야간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요일이 본장에서 시장이 움직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화요일에 갭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 관점 대응하지 않고 기존 롱 관점 계속 밀고 갈 거예요. 특히 콜옵션 340에 지금 현재 선물 매수 1개에 콜옵션 매도 1대3이 그런 스프레드가 걸려 있는데 시가가 크게 뜨지 않으면 풋옵션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선물 매수 더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의 비율을 좀 낮출 것인데요.
아울러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콜옵션 345를 상방 리스크의 해지용으로 매수를 하고자 해요. 이거를 뭐 시장을 위로 본다고 네이키드로 콜옵션 매수하려는 게 아니고요. 현재 보유 중인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시장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서 콜옵션 폭발을 막으려는 이동입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방적 상승보다는 콜옵션이 연쇄적 롤링업이 나오면서 옵션 배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 쫙 갔다가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오후장에 다시 내려오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쇄적 롤링업이 나올 때 그 배가가 살아난 걸 대비해서 콜옵션을 매수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풋옵션 매도 또한 지금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 2포인트 이내의 상승이라 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320과 325 풋옵션 중심으로 매도를 좀 늘릴 생각입니다. 물론 이 매도는 장중에 뭐 이렇게 유리한 자리에서만 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막 밀려서나 쳐야지, 아니면 시가선 부근에서 갭이 크게 안 떴을 때만 쳐야지, 뭐 3포인트, 4포인트 넘어간 상황에서 풋옵션 매도 계속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는 뭐 미국이야 저렇게 강하지만 우리도 강할 수 있을까? 또 외국인이 강한 롱 포지션을 잡아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선물이 미결제 약정은 상당량 청산된 상태예요. 그래서 신규로 방향성을 잡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현물 매수가 들어와서 하방 경직을 담보해 줄 것인가? 요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장 개장 후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 제가 지금 좀처럼 이익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박스권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럽 오전 장만 해도 좀 이탈리아 채권이 좀 밀린 듯했는데 다시 다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이게 증거금이 제법 많이 묶여 있어서 이 길부터는 포지션을 조금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미국 말고도 지금 유럽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 놓여 있거든요. 유로스탁스 지수는 지금 3월이 전쟁 급락 직전의 가격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영국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의 스트레이트 하락을 준 것을 보합까지 또 스트레이트로 반등해서 마감했거든요. 아주 긴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등에 성공해버리면 변동성은 하락하지만 양폭으로 마감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역사적 고점까지 5%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또한 지금 다우지수가 200일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숏을 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할 텐데요. 자, 오늘의 시장 특징 보면 나스닥 지수가 일중 진폭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단도 1%가 넘지 못했고 또 하단도 1%가 나오지 않았죠. 즉 시장이 숏 커버링도 하고 또 변동성 매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은 맞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작은 음봉이 하나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매도 20%를 쌓고,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거기서 10%만 줄인 상태에서 다시 쌍봉이 나온지를 보고, 쌍봉이 나왔을 때 쌍봉에서 칠하는 게 아니라 쌍봉이 나왔다 밀릴 때 그때 30% 넘게 숏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점권에서 양음양 뭐 이런 식으로 일봉이 뭐 작은 것들이 반복된다 이러면 매도를 20%만 쌓잖아요. 그러면 이익 실현을 못할 뿐이지 후달릴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막 뭐 매도 한 50% 딱 때려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작은 양봉 나오잖아요. 그럼 후달립니다. 자, 어쨌든 적은 레버리지로 일단 추적하자. 음봉이 하나라도 나온 다음에 추적하자 이것인데요. 지금은 변동성이 대단히 낮은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A자 형태로 급반전해서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A자 형태의 급반전은 변동성 자체가 높은 상태여야 돼요. 근데 변동성 지금 낮죠?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최소한 고가에서 계속 못 올라가고 뭐 쌍봉을 만들든 작은 음봉이 연속되든 아니면 윗꼬리가 연속되든 이런 식으로 상단이 막힌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시장 상승이 아무리 못 믿었다 해도 미리 매도를 쌓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뭐 이탈리아 국채 매도 지금 잔뜩 물려 있어갖고 뭐 나스닥에 제대로 매매를 못하고 있죠. 저 또한 지금 시장이 흐름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실제로 리서치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로 갈아탈 필요 없고 나스닥 랠리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연준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증시 참여자들은 더 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즉 롱 포지션을 빠져나갈 뭐 찬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울러 지금 변동성이 신저가 갱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숏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아예. 이번 주 수요일이 지금 8월물 변동성 선물 만기예요.
그리고 구월물 변동성은 지금 상당한 콘텐고죠. 이것 또한 시장이 급락하기 힘든 이유가 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시장을 숏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부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서 진짜 시세가 나왔을 때 제대로 포지션을 실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길 바라요. 모두들 힘내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